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루마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16강 진출 경쟁에서는 불리하다.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2위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슬로바키아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슬로바키아도 수비적인 위험성이 있다. 1. 2차전 모두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 1차전에서는 VAR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뿐이었다. 루마니아가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골득실에서 1위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2위는 확보할 수 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 벨기에도 데브라이너 개인의 클래스로 겨우 루마니아를 극복한 것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물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내려놓고 나오게 될 것. 애초에 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3-0 승리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상대의 멘탈과 실수로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 무승부나 루마니아의 핸디승 정도면 괜찮겠다. 일단 슬로바키아가 주도하겠지만 루마니아의 수비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벨기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벨기에가 1위를 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듯.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비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실수로 허용한 뒤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1-2차전 모두 골을 먼저 허용하는 등 끌려다니는 상황이 잦다. 1차전보다는 결과와 내용이 모두 괜찮았다. 다만 벨기에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프리롤을 주고서야 그나마 공격이 풀리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쿠의 드리블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루카쿠도 취소된 골만 여러 개다. 일단 벨기에 입장에서는 16강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충분. 그러나 효율이 그만큼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벨기에가 승리하는 그림을 기대해 보겠다. 일단 벨기에가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우크라이나도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전히 벨기에의 공격이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코어 차이가 아주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조지아 대 포르투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지아가 노리는 것은 잠그고 역습 한 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차전에서는 골키퍼가 1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할 듯.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조지아의 역습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 막판에도 1대1 찬스를 그대로 날리면서 희망이 날아갔다. 포르투갈은 1위를 확정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 다만 후보로 나오는 선수들도 핀란드전에서 상대 측면을 긁어버린 콘세 이상 등이라 크게 공격력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티르키 예전에서도 상당히 원사이드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데 성공. 조지아를 상대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비슷하게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것이다. 포르투갈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일단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사이드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후보 선수들도 개인 기량으로 이미 평가전 등지에서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준 점도 포르투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조지아 입장에서는 골키퍼가 또 2차전에서의 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체급 극복이 어렵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체코 대 터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2번의 유효 슈팅에도 오픈 플레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체코의 결정력이 좋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기록한 시크가 근육 부상으로 3차전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시크가 이탈한 이후로는 조지아를 맹폭하는 양상이 끊기는 등 시크의 이탈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 튀르키예는 일단 잠그고 역습으로 갈 듯.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체코보다는 상황이 낫다. 다만 튀르키예가 한 방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 체코의 300이 생각보다는 잦은 실수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 퀼러나 일디즈 같이 조지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도 있고 이 두 선수는 지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서 체력을 다소 아꼈다. 튀르키예가 이길 수도 있을 듯. 체코가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시크의 이탈 등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오히려 수비진의 실수가 잦은 점을 튀르키예가 노려서 역습 한 방으로 실리를 챙기는 등의 접근법도 가능할 것. 튀르키예의 공격진이 1차전에서는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